네, 이 다음에 제가 또 건강 뉴스를 갖고 나왔는데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또 한 번 붐이 일어나요. 헬스 붐, 필라테스 붐, 요가 붐, 다이어트 붐.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어떤 기사냐면 다이어트 중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10가지. 한번 볼게요. 다이어트를 할 때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70%가 식단이다. 아무리 운동한들 식단 조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체중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 현미밥 다이어트가 좋다고 현미밥을 가지고 스팸과 고추장 잔뜩 넣고 맵고 짜게 먹는다면 다이어트식으로 할 수 없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제 다이어트 음식이라 해도 식단이 중요한 거예요. 칼로리 총량도 중요하겠지만 뭐가 중요하다면 혈당을 높이는 속도, GL이랑 GI 이 지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살을 쪄야 돼. 살을 쪄야 돼서 식빵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헬스장 다니면 나는 체중이 늘지 않아. 근데 체중이 늘지 않는다고 지방을 찌우면 될까요? 근육을 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식빵을 먹었을 때 혈당은 빠르게 올라가고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올바르지 않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하잖아요. 헬스장에 있는 헬스 트레이너들을 잘 믿어요. 우리가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을 잘 믿는 것처럼 많은 분들은 헬스 트레이너들을 잘 믿어요. 살을 찌셔야 됩니다. 마른 체형이기 때문에 식빵을 먹고 칼로리 듬뿍 먹고 그러고 운동을 하면서 마르신 분들은 그렇게 찌우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체중 증가는 있겠죠. 그러나 내 건강 증가는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눈앞에 있는 체중을 보지 마시고요. 근육을 어떻게 하면 찔지 그리고 내 몸이 왜 그럼 안 찔까? 흡수가 왜 안 될까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살이 왜 안 빠지지라고 생각한다면 무리한 식단 조절로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지 않았는지 또한 급격히 당 올리는 음식을 자주 많이 먹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10가지 먹으면 안 되는 게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아시죠? 감자튀김, 튀김이죠. 그리고 라면을 곁들인 김치찌개. 이건 장난 아니죠.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 밥도 말아 먹고 밥을 더 많이 먹게 되죠. 짜니까. 그리고 또 네 번째 뭐예요? 초밥.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건강식이라고 사 먹는 샐러드.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생겼지만 설탕 범벅이 음식들이래요. 초밥은 특히 이제 단촛물에 재운 밥이기 때문에 엄청 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밥도 문제고요. 샐러드는 드레싱이 문제예요. 야채는 죄가 없어요. 뭐가 죄예요? 드레싱이 죄예요. 그래서 살찌는 음식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김치, 떡볶이, 라면, 순대 너무나 맛있게 생겼지만 피해야 되는 음식이죠. 그리고 단짠 계열의 과자, 밀가루, 과자, 단 음식 이런 거. 그리고 의외로 전 이거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녹즙. 많은 분들이 녹즙은 건강에 좋아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몸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건강한 음식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찬성질의 채소가 잎이 넓어서 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녹즙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체질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이 녹즙은 설사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70%는 냉체질이 많대요. 찬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설사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따지면 녹즙도 우리가 조금 매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면 뭐예요? 매일 밥처럼 먹을 수 있냐 없냐 그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녹즙을 매일 먹게 되면 이렇게 우리 몸은 찬성분으로 기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안 좋아가 아니에요. 음식으로 매일 먹을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당연히 와플, 크로플 이런 디저트 피해야 되고요. 팝콘 피해야 되고요. 또 뭐 피해야 된대요? 9번째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과일 주스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과일을 갈아 먹죠. 뭐 많은 양의 과일을 먹으면 비타민, 미네랄 뭐 섭취할 수 있어. 그러나 액체로 섭취하는 당분은 소화 흡수가 빨라요. 흡수가 빨라요. 흡수가 빠르니까 당이 빠르게 흡수되겠죠.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져서 세포, 지방세포에 저장되는 포도당량이 많아지고 그럼 어떻게 된대요? 곧 배가 고파진다. 과일 주스를 먹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과일 주스를 먹었어요. 근데 혈당이 높아지면서 인슐린 분비가 빨라지면서 많아지면서 세포는 포도량이 많아지면서 곧 배가 고파진대요. 세포가 빠르게 이제 혈당을 끌어당기니까 내 혈관 속에 혈당이 없죠. 그러면 내 뇌는 혈당을 집어넣으라고 배고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과일 주스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시럽을 추가로 넣잖아요. 건강과 관련된 테마는 자연식은 우리가 맛이 조금 자연 맛일 수 있는데 사 먹는 거는 거기다 감미를 하죠. 시럽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제 그 카페 가가지고 시럽을 빼고 과일 갈아주세요라고 해보세요. 과일 주스를. 정말 집에서 갈아 먹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맛이 없어요. 그리고 10번째 당연히 아시다시피 술을 피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 중 절대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이지만 다이어트라는 건 뭐예요? 우리야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말랐어 다이어트 필요 없어.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랐지만 근육질이야. 말랐지만 나는 정말 건강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나는 그냥 마르기만 했어. 살이 잘 안 쪄. 이거는 또 다른 측면으로 건강이 무너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체중, 말랐다 이런 거에 너무나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내가 하루가 어떤지, 피곤하지 않는지, 쌩쌩한지, 내가 누가 봐도 내가 건강한 몸인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뉴스는 뭐냐면 다이어트에 적은 뭐래요? 당독소. 당독소죠. 당독소는 비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노화와 면역력 저하를 일으킨다. 조리법과 식단을 바꿔서 당독소를 청소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독소를 청소해야 된대요. 우리가 집에 쓰레기가 많으면 청소해야 되잖아요. 당독소를 청소해서 배출해야 되는 청소 개념인 거예요. 비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 당독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당독소는 이제 번역하면 최종 단화산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당이라는 건 탄수화물에서 이제 당인데 당 섭취가 많을 때 우리 몸에는 뭐가 쌓인대요? 쌓이는 독소가 쌓인다고 해요. 그게 바로 당독소. 현대인들은 당을 많이 섭취한다.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이라든지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자주 먹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1일 당 섭취 권장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성인 기준 25g에서 25g에서 50g이에요. 그런데 한국인의 1일 평균 당 섭취량은 얼마예요? 70g이래요. 와, 70g이에요. 거의 권장량에서 최소 기준치의 2배 이상이고요. 엄청나죠? 그리고 12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80g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당을 과잉 섭취하면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당이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단백질과 결합해 당독소가 생긴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만약에 나는 노가다를 하거나 농사일을 하거나 정말 내가 먹고 이 밥을 먹고 바로 에너지로 다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웬만해서 먹고 앉아서 일을 하거나 잠깐만 움직이고 또 사무적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결합해서 당독소가 생긴대요. 그냥 단순하게 당이 지방으로 저장되면 그냥 내가 또 지방이 완성되기 전에 운동을 해서 태울 수 있지만 단백질과 결합해서 당독소로 바뀌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 있는 거죠. 문제는 당독소가 쌓이면 탄수화물을 자꾸 먹고 싶게 만든다.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영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당독소가 쌓이면 탄수화물을 자꾸 끌어들인대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살을 빼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당독소가 쌓일수록 면역체계가 망가져서 염증과 당뇨도 생긴다. 참 심각하죠.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정말 음식을 먹었을 때 건강해져야 되는데 독소가 음식을 먹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그 술 먹는 친구들 보면 술을 어느 정도 즐기는 친구들은 야 술이 세라고 하지만
술을 많이 먹지만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하죠. 똑같아요. 독소가 독소를 먹는 형국이 된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음식이라면 나한테 좋은 기분을 줄 수 있고 내 몸에 영양 공급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당독소가 쌓여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독소가 독소를 먹는 형국이라면 어떻게 된대요? 면역 체계도 망가지고 염증과 당뇨도 생긴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정말 고령자일수록 또 위험하지만 결국은 어떤 피부적으로 나오냐면 피부의 주름, 그리고 치매, 관절염, 노화 질환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게 당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분들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음식을 권해드리면 아유, 밥을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라는 말을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당독소 개념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려드려야 돼요. 여기도 테마는 다이어트지만 실제로 건강에 적은 당독소라고 보시면 돼요. 내 몸 보고서, 비만. 이제 뚱뚱한 몸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뚱뚱해서 평준화됐잖아요. 근데 뚱뚱한 몸보다 더 위험한 게 뭐예요? 지금 살이 위험한 게 아니라 그 더 위험한 건 합병증. 이 뉴스에서 앵커가 어떤 말을 했냐면 비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 의사분이 인터뷰로 비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만하면 이제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중풍 이런 게 큰 질병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비만은 암이나 치매도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슨 어떠한 일이 생겨도 이거는 비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정신적으로 따지면 우울증,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거식증, 폭식증 이 전부 다 이 비만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아, 우울해. 자존감이 떨어져. 아, 난 잘 못하겠어. 이런 게 다 음식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뇌경색, 치매 이것도 불어일으킬 수 있고요. 심혈관계 쪽으로 오면 고지혈증, 동맥경화, 관상 동맥질환, 그다음에 하지정맥류.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마지막 10번째 음식을 가려야 되는 게 술이 있었잖아요. 현대인들이 정말 영업도 영업이고 사회생활도 사회생활이고 친구 만나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술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30년 후, 40년 후, 50대, 60대, 70대, 80대 가면서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게 뭐예요? 하지정맥류.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래요. 나 갑자기 핏줄이 튀어나왔어. 갑자기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채식 의사가 읽어준 음식은 독국물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당장엔 독성이 없을 수 있지만 30년 후, 50년 후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다 했는데 내가 내 몸에 저질러 놓은 이러한 일들이 독이 됐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지정맥으로 막 갑자기 힘드신 분들 보면 내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보면 뭐 코를 심하게 골거나 아니면 내가 앉아 있거나 피로감을 쉽게 가지신 분들, 이러한 분들이 이미 이 비만을 넘어서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